김시습의 인생 귀감전 말 부분 되겠습니다. 최랑은 이제 자신이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이승에게 알리고 저승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승은 아내 최랑을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수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 한문소설이라고 했지만 그냥 최초의 소설 이래도 되겠네. 왜? 한글 소설보다는 한문소설이 먼저 나왔으니까요. 중에 하나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뛰어넘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전기적, 이때 말한 전기적이라는 건 기이하다, 비현실적이다 이거예요. 일렉트로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장치를 보여줌으로써 현실 세계의 질서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전반부는 이생과 최랑의 만남과 결혼을 내용으로 하는 현실 세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후반부는 최랑의 죽음과 재회, 그리고 이별로 이어지는 비현실적 세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또한 작품 중간중간에 시를 삽입함으로써 인물의 정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작품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와 정조, 정서 플러스 어조, 분위기, 시적인 장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이야기 뒤집어지나요? 장면의 전환이고요. 사건이 발생함을 암시하네요.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3번이나 좋은 시절? 그렇죠. 처음에 이생과 최랑이 만난 거, 2번째 부모 허락으로 결혼 생활하는 거, 3번째 귀신으로 다시 만난 거.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왠지 불길해.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슬픈 이별이 다가왔다. 이때 슬픈 이별은 저승의 법칙, 명부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쁜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건 호사다마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는 마침내 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비극적인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결국은 부모의 반대로 인해서 둘이 헤어진 거는 인간 대 인간의 갈등이에요. 그죠? 그런데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것은 인간과 사회의 갈등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저승길의 운수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렇죠. 인간 대 운명의 갈등이에요. 인간 대 운명의 갈등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희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의 시름을 잊게 해준 것이죠. 결국은 최랑이 환생할 수 있었던 것은 2가지네요. 연분이 끝나지 않았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어. 선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생과 최랑의 만남에 대한 필연성을 부여해준 거예요. 여태까지 말도 안 됐잖아. 귀신하고 사귀었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인간 세상에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한마디로 인간과 귀신은 엄연히 다릅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다. 인간과 귀신은 엄연히 다르다. 작가의 영혼관, 내세관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최 씨는 시녀를 시켜서 술을 올리게 하는 옥루춘이라는 곡이 있어요. 가락인가 봐요.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옥루춘에 맞추어서 부른 시, 이것이 지금 누구의 마음? 최 씨, 최랑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 옥루춘은 곡이고요. 술은 이별주가 되겠네요.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이거는 자신을 죽게 만든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전쟁이에요.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생과 최랑을 상징하는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짝을 잃었네요. 그렇다면 옥도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짝도 잃고 한마디로 뭡니까? 자신의 죽음과 이생과의 이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누구 해골? 자기 자신의 해골이죠. 누가 묻어주랴? 무덤도 없네. 피해 젖어 떠도는 영혼, 누구의 영혼이야? 자신의 영혼이죠. 하소연할 곳이 없어라 한맺혔네. 정절을 지키려다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한 최랑의 한.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지니 마음만 쓰려라. 사실 이 무산선녀는 그냥 최랑이 자신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다만 이렇게 설화가 따로 있다는 거 정도, 고사가 따로 있다는 거 정도만 우리 확인합니다. 깨졌던 거울은 저 앞에 파일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파경, 즉 뭡니까? 부부가 헤어지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 깨졌던 거울이 또 깨져. 그러니까 이별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세 번의 만남과 지금 세 번째 이별이죠. 그러니까 마음만 쓰려라. 이제 한 번 이별하면 둘 사이는 만날 가능성이 없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하늘은 저승이고요. 인간은 이승이고요. 소식마저 막히리다 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매우 멀다 라는 것으로 슬픔을 극대화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최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는 최랑이가 부른 시, 삽입시의 효가 간단히 본다면 난리통의 남편과 이생이죠. 떨어져 죽임을 당한 자신의 신세에 대한 서글픔과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물론 이 네 가지가 다 되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매우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와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도 확인. 사건의 전개 방향은 그건 뭐야? 영원히 헤어진다. 막히리라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네,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뜬금없이 여태까지는 늘 어떤 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엔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네요.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집안이 완전히 와해되는 거죠. 네 글자 뭐라고 했어요? 풍비박산. 자,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졌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가 있었겠소? 이생이 효성을 다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덕이다? 최랑의 덕이다. 그러므로 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옛 성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요건 뭐 볼 것도 없어요. 그죠? 뭐예요? 자, 인용을 통해서 상대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뭐야? 지 혼자만 똑같잖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갑시다. 한마디로 운명은 피할 수가 없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이생은 그것을 거부하자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면서 헤어지지 않으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나 최 씨는 대답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실려 있으니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최랑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네요.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여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한마디로 저승으로 가게 된다면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것이요. 그래서 나는 갈 수밖에 없다. 너무 욕심을 내면 오히려 화가 닥친다. 네 글자.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한마디로 무덤조차 없으니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유골이라도 땅에 묻어서 제사를 지내달라는 거지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렀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최씨가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내가 좋아하는 표현, 드라이 아이스 쫙 깔리는, 자, 판타스틱이죠. 전기적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 곁에 묻어주었다. 이 부모님 곁에 묻어주었다는 것은 며느리로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뭐 아내이고요. 원래가 결혼했으니까.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 뭐 오래 살 것도 아니었네. 어쨌거나 간에 이야기는 여기까지죠. 이생과 최랑의 사랑, 최씨와의 사랑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그 다음은 요거는 에필로그죠. 일종의 후일담이에요. 그죠? 설화적 기법을 사용하여 여운을 주고 있고요. 주제의식을 구체화했다. 어떤 주제? 절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기성 후반부예요. 자, 후반부 전기성은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환상적이고 애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남과 이별, 만남이라고 하는 어떤 서사적 긴장감을 부여주고요. 절의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극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죽음을 초월한 주인공의 사랑과 이것을 지켜내려는 의지라는 주제의식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구조 볼까요? 자, 이생과 최랑이 만나서 부모님의 반대로 이별을 했지만 결국은 이를 극복하고 결혼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간 대 인간,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이라고 본다면 그 인물의 갈등을 극복한 모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하게 이번에는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외적의 침입, 인물 대 사회의 갈등이에요. 그 갈등에서 최랑이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실적 세계라고 그랬죠. 그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생과 죽은 최랑이 만나죠. 현실에서 이제 비현실의 세계로 넘어가는 전기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최랑이 명부의 법칙, 운명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바이 하고 밑에 드라이 아이스 깔고 사라집니다. 이거는 인물 대 운명의 갈등이다. 즉 갈등의 정도가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의 정도도 커지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분명히 이건 뭐예요? 비극적 결말이에요. 그렇죠. 비극적 결말인데 우린 중학교 때 배웠잖아. 뭐라고? 고전소설은 행복한 결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 보니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야. 헷갈리네 라고 하지만 이생은 얼마 만에 곧 죽죠. 그리고 두 사람의 절의를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이생이 죽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은 가서 만나는 거 아닌가? 고투다먼하고 그렇게 되면 행복한 결말이죠.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시습의 이생규장전 결말 부분, 최랑은 이제 자신이 돌아가야 할 때임을 알리고 저승으로 떠나고 이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수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